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박수 쳐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 혹은 세미나, 혹은 오늘 이 시간을 맡게 된 아시아 태솔협회 하영웅이라고 합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셔서, 어려운 시간 내셔서 찾아주신 원장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학원 관계자분들도 계실 거니까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저 일정이 이미 정해졌어요. 8월 26일, 27일.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저희 진행하게 될 인텐시브 태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저는 아시아 태솔협회 한국 지사장 맡고 있는 하영웅이라고 합니다. 음. 자, 음, 음. 자, 태솔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태솔이란 무엇인가? 음.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Teaching English to Speaker of Other Language의 약자예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가? 한국 아이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필리핀 아이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씁니다. 일어나는 EFL이라 부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아이들은요.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 같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일이에요. 또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한 기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어 선생님들을요, 국제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한 국제 공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태솔이라고 불러요. 자, 자격에 관련된 내용을 나눴으니까 자격에 관련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교육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다 유아교육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안 나오면 유치원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어떻죠? 다 교대 졸업했습니다. 교원 시험도 봤고요. 통과한 선생님만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과목을 전공했고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만 우린 교단에 세우죠. 하지만 우리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은 영어 관련된 내용 자격 요건상으로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냥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으로만 따져보면 공교육 선생님들만큼 전문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또한 더 중요한 건요. 이 선생님이 좋다, 안 좋다, 학원에서 좋다, 안 좋다고 나누는 구분점 또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 선생님 수업을 되게 잘해. 아이들 되게 잘 케어해. 선생님, 부모님과 소통도 너무 좋아. 이게 선생님 개인차의 능력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개인차에 관련 내용을 뛰어넘어서 한국인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혹은 일반 선생님들 전문가 반열에 올려놓는 교사 양성 반응. 요런 게 태솔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또한 왜 태솔이 필요할까?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니까 자격 요건이 있으면 좋아. 음. 그리고 중요한 거 요즘 어머님들이 태솔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많이 알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서울대 나왔어요. 뭐 스카이라고 부르는 연고대 나왔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몰렸어요. 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 가르칠 거란 믿음 때문이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꼭 잘 가르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잘 가르치는 스킬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태솔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에 맞춰서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토론과 논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찾는데 그 티칭 자격증이 바로 태솔이기도 하죠. 자, 어,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늘 좀 모아봤고요. 그 모아보는 시간들을 제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자, 태솔 자격증. 어디서나 쓸 수 있나요?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나?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태솔 자격증은 전 세계 어느 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태솔 자격증 있다라고 하면 제가 우측에 예를 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태솔 자격증이 있는 내용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앞면과 뒷면이요. 음?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실제로 이메일이든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태솔 자격증이 있다는 걸 검증을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지원한 기관은요, 개인한테 이걸 확인하지 않아요. 응? 자격 요건에 보면 몇 시간에 태솔 자격증을 했고 어디서 발급됐는지 발급 요건만 확인하죠. 보통 이런 발급 요건은 기관 대 기관으로 확인합니다. 저희 기관에 의뢰가 들어오죠. 이 태솔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솔 자격 뭐 이런 요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영문 이름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서류 중에서 가장 공식화되어 있고 나를 증명하는 국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권에 있는 이름과 내 자격증에 있는 이름이 정확하게 매치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태솔 자격증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다음 질문 많이 보는 질문. 자,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만약에 태솔을 배우면 태솔에 대한 자격증을 내가 가지면 우리 학원에 아이들을 티칭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죠. 저희 태솔이나 학문 혹은 자격증 이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가장 빨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가장 처음에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vocabulary, 단어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조차도 교재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교수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학부모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보여드릴 거고요. 수업하는 샘플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페이지로 제가 넘어갔어요. 자, 우리 학원에 사용하는 교재나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해당 교육 영어 태소를 통해서 영어 효율 수업 높일 수 있나요? 높일 수 있어요. 우리 학원들마다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은 다 틀려요. 이 학원은 A 교재를 쓰고요. 이 학원은 A 교재와 B 프로그램 쓰기도 하고요. 이 학원에서는 아니 우리가 가진 자체 커리큘럼을 쓰기도 합니다. 다 각기 다른 내용의 교재를 쓰긴 하지만요. 가르치는 교수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저희는 태솔이라고 부르고 이미 100년 전부터 학문으로 체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떤 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상관없이요. 단어들을 보여지는 방법은 딱 세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1번 어떤 거냐면 제가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레인보우, 무지개거든요. 무지개라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왜 그림이 중요할 건가 보면요.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의 그림 이외에는 다른 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지개를 그릴 거예요. 그럼 무지개만 그려요. 그리고 다른 건 안 보여지죠. 그렇다면 다음번에 보여지는 건 사진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무지개는 동일합니다. 근데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무지개 외에 다른 것이 보여요. 어떤 게 보이죠? 산도 보이고요.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요. 아, 이 주위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개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와 뭐 이런 걸 통해서 무지개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교재 안에서 보케블러리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요. 그림도 안 줍니다. 사진도 안 줍니다. 그리고 글로만 써놨어요. 그리고 이 글로 써진 내용들을 가르쳐 보거나 혹은 설명해 보라는 내용들을 바뀌어요. 이렇게 교재 안에서 보여지는 방법에 따라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페인팅.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페인팅. 자, 이건 어떻게 가르치면 되죠? 그냥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요거 뭘까요? 핸드폰. 요거 뭘까요? 요거 컵. 요거 뭘까요? 볼펜이에요. 그냥 2단계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불러요. 이런 걸 태솔 용어로는 direct method라고 부르거든요. 하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매치시키는 방법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왜? 선생님이 이거를 다 보여줘야 되는 선생님 위주의 진행되는 수업을 진행되죠. 아이들은 실제로 인풋에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실제로 다이렉트 메소드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죠. 두 번째, 사진이 나왔네요. 그럼 사진이 나온 거 무지개를 한번 설명해 볼까? 제가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어, 무지개는요, 하늘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무지개는 동그란 형태예요. 그리고 색깔이 많아요. 자, 무지개에 보여지는 하나를 위해서 주위에 다른 내용들을 같이 설명해서 무지개를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리라는 얘기죠.
세 번째, 레인보우 관련된 내용들은요. 그냥 그림이나 이미지, 스스로 이미지화시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틱테일 키네세틱이라고 불러요. 어떤 내용이냐? 공간감적인 능력을 통해서 촉감의 능력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의 법칙을 통해서 실제로 이 단어들을 끄집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르쳐 놓으란 얘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영어 수업에 접목시켜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자, 1번 첫 번째 페인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Oh, everybody look at the first picture. What is it? Rainbow, rainbow, rainbow. Everybody. What is it? Rainbow, rainbow, rainbow. 오케이. 아이들이 이제 레인보우에 관련된 인풋을 명확하게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이제 명확한 인풋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What is it?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하는 타이밍에 레인보우의 풀 센텐스에 관련된 내용을 던져줘요. 어떻게? It's a rainbow. Rainbow, rainbow, rainbow. It's a rainbow. 청크가 세 개가 맞네요. 챈트가 맞았네요. 일부러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아, 그럼 아이들 스스로 깨쳐요? 그냥 레인보우가 있어 레인보우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구나. 자, 요게 완성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Is it a rain coat? No, it isn't. Is it a rain boots? No, it isn't. Is it rain forest? No, it isn't. What is it? It's a rainbow. 자, 단순하게 보이진 하나 맞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생기네요. 응? 이렇게 가리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페인팅. 실제로 그림으로 준 건 다이렉트 메소드를 통해서 그냥 그 단어만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방법을 찾는 거죠. 두 번째, 픽처로 돼 있네요. 단계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이 단계 아이들은요. 자, 레인보우를 한번 설명해 한번 해볼게요. Okay, look at the picture. Is okay. Where is the rainbow? Is the rainbow in the sky or is it in the water? Yes, the rainbow, it is not in the water, but it is in the sky. Okay, that's the first clue. 첫 번째 클루예요. 레인보우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물이 있지 않아요. Okay? Number two, rainbow is it a rectangle shape? 사각형인가요? No, it isn't. Is it a square shape? No, it isn't. Is it a triangle shape? No, it isn't. Is it a round shape? Yes, it is. Second clue, 두 번째 클루가 나왔어요. 레인보우가 어떤 거라고요? It is in the sky. 하늘에 있고요. It is a round shape. 질문 바꿉니다. Are there many colors? Yes, there are. Does it have only one color? No, it doesn't. 오케이? 클루 3개.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도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What does it mean? Now we have a three clue. What does it mean, the rainbow? Meaning of the word. Rainbow, it is in the sky. It is a round shape. It has many different colors. People say there are 7 different colors. That is the rainbow. Okay? And number 3. Okay. Rainbow. 이제 글루만 써놨어요. 그러면 앞에 나온 페인팅도 안 주고 픽처도 안 줍니다. 이제 글루 써진 걸로 내가 의미를 설명해내야 돼. 근데 아까 픽처 단계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페인팅 단계도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지화 시킬 수 있죠. 이거 하늘에 있네. It is in the sky. It has 7 different colors. And we can see it after writing. Just right after the raining. Or sometimes we can see it in a rainy day. Also, people tend to say it, we can find some treasure at the edge of the rainbow once we dig it deeply. 레인보우 끝단에 있는 거 막 파보면 보물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가 들어갔냐면 백그라운드가 들어갔습니다.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그 안에 포함되면요. 이게 레인보우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단어는 이렇게 방법이 3가지뿐인데 가리키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방법, 다이렉트 메소드예요. 자, 처음에는 이 아이들은요. 사물을 직접 매치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반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누적의 효과를 얻으면요. 이제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내죠. 어떻게?
이제 레인보우가 주위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사물을 설명해주는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미닝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픽처에서 보여주는 단계예요. 세 번째, 레인보우. 글로 써놨네요. 나의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이 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쓰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태설 안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도 알려드리긴 하지만 단계별로 어떻게 나눠서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이 실제로 내 학원의 중요한 커리큘럼과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학부모를 만나서 상담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정규 과정 외에 실질적인 적용 사례, 구체적인 뭐 상담 관련된 내용에 뭐 받을 수 있는, 안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나요?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물어보군요. 좋은 거 중에 하나는요, 아시아 태소 협회, 저희 회사 명이에요. 아시아 태소 협회는요, 저희 본원이란 학원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종도에 위치해 있고요. 기본적으로 태소를 가리키는 교육기관에서 학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저희 총 7개 나라에서 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원은 다 가지고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학원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뿐이 없어요. 1번 한국과 2번 미얀마예요. 두 개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최초 저희가 학원의 설립 목적은요. 저희 매월 원어민 강사들이 와요. 적게는 20명, 많으면 70명씩 매달 저희가 들어오거든요. 4주 교육 끝나면 그 다음 기수 들어오고 4주 끝나면 그 다음 교육 기수 들어오고 그게 아마 아까 이영희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원어민 강사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얘기해 주신 게 그런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분기별로 원어민 강사 들어옵니다. 그럼 이 들어온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한국 학생들과 만나서 실제로 적용해 보려는 취지로 시작했어요. 근데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얻게 되네요. 한국 교육 시장과 한국 교육 시장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들, 노하우를 축적했고요. 이런 과정 또한 저희 에이티에 방문하시면 그 노하우 다 보고 받아가실 수 있어요. 또한 그 노하우는요, 저희가 편하게 공유 드립니다. 태솔 1개 끝나고 2개 끝나고 태솔 선생님들 모아서 이게 집단지성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교수법을 배우고 이 사례에 적용했더니 이런 방법이 나왔더라. 의사들이 회의하죠. 세미나 같은 거 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이렇게 써봤더니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시간도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는 게 노하우 공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ATA 어학원은 학생들 그냥 나중에 기회가 돼서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의외로 잘 따라왔어요. 그 평범한 친구들이 왔는데 그거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좋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어민만 근무하는 곳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원어민이 수업하는 곳이다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한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 수업 안에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수업 안에서 아이들 통제하고 이런 능력이 일반 원장님들의 학원보다 많이 현저히 떨어져요. 부모님과 소통하는 내용들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업, 교수법과 이런 노하우들을 가져가셔서 학원에 갖고 있는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혹은 학부모 내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섞으시면 학원에서 더 큰 노하우도 아마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원장님들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야, 태솔 과정을 통해서 신입생 유치 및 등록률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 도움받죠. 이거 정말로 정말로 큰 도움이 돼요. 학부모님들이요. 학원에 와서 이 학원을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건 딱 세 가지 이유뿐이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이 학원이 명확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이 학원이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세팅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학원이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제가 브랜드는 될 수 없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는 다 이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음. 학부모님이 왔네요. 교육 이론으로 학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학원생 등록하죠. 두 번째, 누가 봐도 좋은 교재가 체계적이에요? 등록하죠. 입학 레벨이나 테스트 가지고 있나? 공신력 있나? 합니다. 태솔은요,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요, 우리 아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앞으로 가르칠 거고,
2단계가 끝나면 다른 테스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어떤 단계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로드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뭐 기존에 어떤 학원을 다녔어요. 3년 정도 학원을 다닐 때 보통 상담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는 영어 공부 3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무슨 학원의 브랜드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단계는 2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는 타사 비교 분석이라는 거에 내용으로 그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학원의 자체 커리큘럼이고 그 학원을 벗어나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태소를 수료한 원장님은 뭐 혹은 테레스 수료한 사람들은 상담하는 법도 틀리죠.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기간을 학습했으니 이 정도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보케이블의 예를 들어보면요. 3년을 공부하긴 했는데 아예 이해력이 빨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direct method이요. 직접 사물로 본 내용들을 설명하고 말하는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물어봤어요. Is it a cup? Yes, it is. 컵에 관련된 명확하게 사물을 인지하고 리스폰딩 하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면 자기 용어로 이 컵을 설명하는 건 조금 어려워하네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입니다. 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머니? 컵이 무슨 뜻이에요? 자,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컵. Is it a animal? Is it a thing? 뭐예요? 이거 thing이에요. 그렇죠? 애니멀 아니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Is it a place or is it a thing? Is it a thing이요. place 아니니까. Is it a people or is it a thing? Is it a thing? 하나 알았네요. 아까랑 똑같아요. 레인보우. It is a thing. 오케이. 어떤 것입니다. 어떤 거야? We use it to drink water. We drink some juice. But we don't really use it to eat it. 먹을 때 쓰진 않죠. 컵. 뭐 이런 내용이 자기만의 용어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운 아이예요. 2단계 아이들은 요거에 집중해서 우리는 수업하는 패턴을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명확한 교수법. 체계화된 커리큘럼에 관련된 내용도 어머니한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공식연 평가 시스템 이런 건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익 많이 쓰고요. 토플도 많이 쓰고 IELTS도 많이 쓰고 요즘에 캠브리지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캠브리지 그런 공식연 시험지는 앞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진행할 겁니다. 어차피 그 시험 자체도요. 다 죄송합니다. 태솔 교육 이론에 기인해서 만들어낸 시험들이기도 하니까. 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태솔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음, 여기서 많이들 고민들 하세요. 태솔 수업은요, 저희는 100% 영어로만 진행합니다. 두 번째, 원어민 인스트럭터. 저희는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근무를 시작하면 제일 밑에부터 시작하는 게 강사부터 시작해요. 강사가 헤드 티처 되고 똑같아요, 학원하고. 헤드 티처가 매니저가 되는 순간 선택을 해요.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떻게 1번 이제 티칭, 인스트럭터로 갈 건지 아니면 매니저로 갈 건지. 뭐 저는 매니징 매니저를 선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인스트럭터예요. 단계별로 경험 많은 인스트럭터가 한국인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100% 영어로 진행합니다.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영어로 100%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답변을 가리키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혹은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어로 질문하는 내용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아이들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1박 2일이라고 하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 동안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영어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요.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쏟아내는 그냥 한 방향적인 우리는 태솔에선 이걸 이렇게 불러요. teacher centric. 선생님 위주로 되는 수업이 아니고요. student centric.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이 경험만 가지는 것 자체도 혹은 이거를 체감하는 것만 자체로도 태솔 자격증 이상에 대한 가치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태솔은요. 한국말로 배우면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게 쉬워요.
제가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지만요. 기본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 주어진 정보 파악하기. 주어진 정보가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를 생각하는데 영어로 그 내용을 써내면 given or written information. 뭔가를 줍고 글로 써진 걸 먼저 얘기해라. 그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음. 자, 다음으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일단 그래요. 나 자신은 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돈 내고도 영어 배우는데 이번에 가서 좀 도전해 봐야지. 근데도 영어 실력이 실제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영어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태소를 진행하는 풀 코스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예습과 복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따라오기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업 인지도만 가지고 계시면 수업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으시지만 어 그래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는 혹은 답변하는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관련된 수업 형태를 택하다 보니 질문과 답변이 실제로 교재하는 내용들에서 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건 첫 번째 이론 수업이고 두 번째 이론 수업은 수업 시험과 실습입니다. 수업은요, 제일 먼저 인스트럭터가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벌써 보여줘요, 한 번은. 그 보여주는 기간 동안에 이론 교육을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몰랐구나라는 체크했던 내용들을 체크하시고요. 그 내용을 내가 발표할 때, 내가 설명할 때 보충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설사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업을, 교육을 따라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해외에서 받은 것과 한국에서 받은 그 태술 자격증 차이가 있나요? 음,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희 프로그램 관련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태솔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1번, 이 태솔을 온라인에서 진행했느냐가 1번. 2번, 태솔을 인클래스, 그냥 오프라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오프라인, 인클래스에서 진행했느냐가 2번. 3번은요, 지금 말씀드린 인텐시브 태솔 과정이에요. 요 단계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태솔 저희가 온라인이든 인텐시브 과정은요, 기본 풀 코스가 120시간짜리입니다. 응? 120시간 좀 긴데? 맞아요. 보통 이 120시간짜리 풀 코스를 듣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직 영어를 많이 가르쳐 보지 못했어요. 혹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선생님 해야지. 이런 분들이 120시간의 풀 코스를 들어요. 아까 말씀 나눈 미국에서 교육학을 받았습니다. 조지 메이슨 미시건 대학교 이 친구들은요. 학기 중에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받아야만 해요. 왜? 이 친구 크레딧을 저희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크레딧 받기 위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크레딧 체크도 다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적을 만들어서 그 대학에 저희가 보내주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 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왜 이걸 배울까요? 왜? 미국에서 가르치는 교수법과 실제로 ESL 가르치는 교수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120시간짜리 혹은 미시건 애들이 들어오는 친구들 우리 4주짜리 프로그램 120시간짜리 하는 게 아니고 마스터 코스 480시간짜리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8주 동안 한국에 상주하면서 9 to 6 공부하는 내용을 진행해요. 근데 인텐시브 과정은 무엇이냐? 이미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티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게 정말로 잘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란 의문점부터 시작한 거에서 해설 과정 중에 엑기스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경험치가 있는 분들에게 배우시는 코스가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또한 저희가 인클래스 태소를 진행하는 장소가 많아요. 자, 1번 제가 한국에 있죠? 한국도 하고요. 저희 본사가 태국에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해요. 캄보디아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요. 스페인에도 있고요. 코스타리카에도 있고요. 캄보디아에도 있고요. 미얀마도 있어요. 총 7개 국가에서 저희 태소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태솔 내용들이 틀리냐? 아니요. 똑같아요. 태솔의 본질은 국제 영어 교사 양성하는 과정일 때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각 나라별로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철학이 틀립니다. 그 철학에 맞서서 각 나라별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죠. 한국은 이전에는 입시 위주의 영어였다가 요즘에 실용 영어 위주로 바뀌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 뭐 이런 내용들 바꾸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태소 과정으로 각 나라별로 조금 상이하게 실습하는 패턴이 틀린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됐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텐시브 태솔은 경험치가 있는 선생님들 혹은 지금 티칭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집중 학습을 시켜주는 학습입니다. 인클래스 혹은 온라인 풀코스 120편짜리는요. 실제로 티칭을 처음 해보거나 혹은 내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내용들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각 나라별로 상이한 내용은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틀리고 그 철학에 맞춰서 실습하는 패턴들이 다양하게 변형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필기 실기 테스트 있고요. 과제 제출 있습니다. 왜 자격증이에요. 우리 운전면허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운전면허증 자격증 따러 가면 운전 연습 안 했는데 자격증 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만 참가하면 자격증 지급되진 않아요. 하지만요. 열심히 노력하는 내용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10명, 20명, 30명도 50명씩 오시면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응? 자, 필기 테스트. 내가 시험 진행하다 조금 어려웠어요. 예, 점수 잘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실기 테스트만을 하면 돼요. 근데 실기도 내가 잘 못했네? 이런 경우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과제를 내드려요.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하고 연결됐으니까 교재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과제가 나가거든요. 그 과제를 통해 메이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과제가 부족했어요? 또 과제를 무한대로 해서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못 받아요. 어떤 경우냐면 저희 인텐시브 코스 과정은요. 지금 당장 날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8월 26일, 27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토요일은 수업을 다 들으셨어요. 근데 일요일 날 안 나타나셨네? 이런 경우엔 받으실 수 없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두려움이 다 있어요. 새로운 거에 관련된 내용들 열정과 의지가 있으시면 모두 다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텐시브예요.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좀 쉽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정말로 빡셀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대학교 들어갔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위 분들 다 열심히 하시군요. 같이 그 시너지도 받아보시고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저랑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교육 전에 준비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해외여행 안 다녀오신 분들은 없겠죠. 근데 혹시 안 다녀오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매달 저희가 원어민 강사를 받아요. 적게는 20명, 많으면 70명씩 원어민 강사들이 와서 저희한테 태술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근무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처음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 온다고 이미 2년, 3년 전부터 결정해 놓은 애가 서류 준비하는 과정 중에 물어보면 여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권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태설 자격증에 이 이름으로 영문 이름을 박았으면요. 여권에도 그 이름을 박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하시잖아요. 여권이 있으면 여권 이름과 매치해서 공식 서류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권에 있는 이름과 내 태설 자격증 이름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 영어예요. 아까 영어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는데요. 질문하는 영어. 영어 교육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영어 회화에 관련된 내용.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끝나고 나고, 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영어 원 없이 쓰고 가네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열정과 의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세 번째는요, 과제가 저희가 태도 시작하기 전에 과제가 나가거든요. 현재 활용 중인 학원에서 활용 중인 커리큘럼이 있으시면요, 그 커리큘럼, 혹은 사전 질문지를 저희가 보내드려요. 아까 제가 보케블러리 하면서 이미 했거든요. direct method라고 제가 용어가 있으면 이 direct method가 무슨 뜻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용어 정리에 관련된 내용들. communicate approach 이게 무슨 뜻인지 영어 정리에 관련된 내용. 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틱테일 키네세틱은 어떤 건가? How do we learn? 우리는 교육이란 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내용부터 바바가 올라가다 보니까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질문지 작성이나 커리큘럼에 관련된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태솔 기술 진행하다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요.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교육원에 엑스트라 컴퓨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쓰시긴 하는데 한 번에 20명. 그리고 저희 3월 달에 진행할 때는 거의 한 50분 오셨죠. 이제 한국인 선생님들, 원장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컴퓨터라고 없이다 보니까 이 컴퓨터 쓰려고 줄 서느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준비사항으로 오시게 되면 노트북 갖고 오시면 편합니다라는 내용들을 하나 추가할 예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저희는 아예 안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희 교육원에는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때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트북을 갖고 오시고 한글 작업이 편하신 분은 한글, 워드 작업이 편하신 분들은 워드 뭐 이렇게 나눠서 작업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 노트북 준비하시는 게 사전에 준비할 내용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자, 많이들 다음으로 물으셔보는 거. 합격 후 태설 자격증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태설 자격증은요. 소정의 교육을 완벽하게 맞추셨다는 전제 조건 하면요. 교육 수료와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 수료과 동시에 받으시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경우들의 원장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우편으로 발송드리니까요. 어, 추가로 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요. 저희가 태솔 자격증에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찍어올리기 위해서 라이센스 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제 그 공인센터에 저희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격증 등록하는데 소요기간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저희가 오시기 전에 일단 자격증 이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만약에 자격 요건을 못 만지면 그 라이센스 번호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뒤에 제가 설명드린 시간 준비해놨으니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큰 무리사항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받아갈 수 있고 그거와 원어민 인스톡터 같이 사전 촬영하고는 졸업식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설 자격증. 어떻게 발급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발행에 관련된 걸 저희가 준비를 이미 다 해놨고요. 이런 자격증이나 학위증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은요. 보통 1회 발급이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졸업 예정 증명서도 있고 졸업 증명서도 있고 원하면 학교 가면 학위증을 또 주기도 한데요. 외국에 있는 대학들은요. 학위증 안 줍니다. 한 번 주고 끝이에요. 다시 못 받아요. 간혹가다 듀플리케이트 카피라고 해서 똑같이 생긴 거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비쌉니다, 많이. 그래서 보통 1회 발급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1회 발급받으신 내용들을 분실하셔서 재발급이 원하실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럴 땐 추가 별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이 자격증이 태국에서 와야 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국제 우편 비용으로 한 50불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요. 끝나고 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PDF로 돼 있는 자격증은 드리긴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칼라 복사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어, 밑에 서명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강사한테 퇴소를 받았고 이 강사가 저희가 등록된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걸 검증하긴 하지만요. 재발급 받은 내용에는 그분이 그 센터, 한국에 있으면 사인을 해서 받으실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강사의 이름으로 바꿔서 등록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필요하시면 이제 칼라 복사본으로 전시하시고 원본은 따로 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음. 자, 교육 일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부 일정. 제가 아까 일정 말씀드렸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차 교육이에요. 2일차 교육도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1시간 정도 졸업식이 진행 예정입니다. 어떤 원장님들이 물어봐요. 진짜 공부만 하나요? 인텐시브예요, 원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공부 조금 열심히 합니다. 그만큼 배워가시는 것도 많고요. 또한 오시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 얻어가고 받아가고 느껴가는 게 너무 많으시다고 해요. 저희가 드리는 거 외적으로 다른 원장님들의 관련된 내용들 수업 시험도 보고 교육 이론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뭐 저희 비디오 올려드린 것처럼요. 원장님들이 얻어가시는 내용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교육 기간 중에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희가 식사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공부하는 거거든요.
다른 원장님과 즐겁게 담화 나누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뭐 차나 뭐 다과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긴 하지만요. 참요 점심, 저녁 뭐 이런 건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영종도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와 보시면 아시는데 영종도가 어디냐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제가 설명드려 보면요. 영종도는 쉽게 얘기하면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은요 국제 허브 도시라고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비행기들이 이곳에 내려서요. 다른 비행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하루나 이틀 묵으면 스탑 오버도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식당들 혹은 알지 못하는 장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뭐 못 먹어본 인도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스 음식도 먹어보고 스파게티 명장이라고 만드는 곳에 뭐 이런 것들 중에 그런 것도 한번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지에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오시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근데 저희 ATA 교육원이 왜 인천공항 옆에 영종도에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답변은 정말 쉬워요. 많은 회사들은 회사의 위치를 강남이나 종로에 두거든요. 왜? 대한민국에 관련된 내용들 일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요, 교통편이 되게 중요해요. 비행기들이 오는 교통편도 중요하고요. 차들이 오는 교통편도 중요합니다. 태소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한국인 선생님들 혹은 원어민 선생님들 관련 내용을 진행하다 보면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울산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순천, 대전, 대구, 원주, 전국에서 올라오세요. 그러면 교통편이 가장 편리한 곳이 영종도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나 가도 영종도로 연결되는 버스들은 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 원어민 강사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이분들이 가장 편하게 저희랑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인천공항에 가까운 곳이기도 해요. 또한 인천공항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치가 영종도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1박 2일이다 보니까 숙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인근에 숙박 시설과 제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땐 그 근처에 호텔들이 많지만 골든 튤립 호텔이라고 저희가 나중에 등록하시면 자료 관련된 거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골든 튤립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방도 좋고요. 뭐 숙박하기도 편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주말이라고 주말요금을 따로 엄청 비싸게 받지도 않아요. 이건 저희랑 같이 제휴 있는 거. 다른 곳은 주말 가격, 평일 가격이 틀리긴 하니까요. 그래서 숙박에 관련되는 개별적으로 이용하셔야 되지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멀리서 오신 분들이면 사전에 예약을 하세요. 왜? 국제도시다 보니까 주말에 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희가 진행하는 8월 26일과 27일 사이에 원어민 강사들 태솔도 공통으로 진행합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원어민들하고 좀 밍글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으면 이 원어민들은 그 영종도에 있는 독립 개별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어요. 그쪽에 저희 숙소를 잡거든요. 그래서 숙소 비용을 조금 저렴하고 원어민하고 활동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게스트하우스에 숙소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2인 1실, 1인 1실, 3인 1실 이제 원장님들 같이 모여서 하면 비용도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을 어떻게 빌리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사전에 제공해 드리니까 숙박, 식사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좀 불편하지 않게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태솔에 관련된 내용 제가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태솔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고 기술이고 기술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아이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상담도 해야 되고 수업에 진행하는 내용들도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팁까지도 같이 받아가셔야 하고요. 또한 저희만이 아니에요. 원장님한테도 저희도 배웁니다. 다른 원장님한테도 배웁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쌓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형 태술, 한국에서 진행하는 교육 방향에 맞춰지는 교수법에 관련 내용을 각각 만들어가는 걸 같이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 기간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저도 뵙고 얘기 많이 나누고 또한 활동 같이 많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